자, 이제 드디어 반도체 단원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로만 듣던 반도체의 기초적인 내용을 물리학 원에서 이제 볼 겁니다. 좀 궁금하죠? 반도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선생님도 뭐 처음 반도체 이걸 배울 때 그 뭐 기업에서 다루는 반도체를 우리가 배운다고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 배울 때는 되게 좀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뭐 전자의 흐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서 봤던 내용은 고체의 에너지띠와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띠가 생긴 모습에 따라서 도체인지 절연체인지 반도체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도체 에너지띠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반도체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앞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아까 봤듯이 이런 에너지띠를 이용해서 반도체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학습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에 그림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선생님의 학습지에 다시 옮겨서 그림을 그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학습지에서는 우리가 정리만 하는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앞에서 봤듯이 규소라든지 저마늄 이런 애들이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그 얘네들이 뭐냐면 이제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라고 하죠. 그 최외곽 전자가 이제 보통은 8개여야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개를 꽉 채워야. 근데 얘네들은 4개가 있는 애들인 거야. 원자가 전자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원자의 이 수가 4개인 애들이.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이 그림 보이죠? 이런 식으로 4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체가 되어 버리면 고체가 되어 버리면은 이제 옆에서 하나가 오고 옆에 여기 규소가 하나 오고 그럼 전자 하나 같이 이렇게 공유하게 될 거고 그다음 위에 있는 애들이 또 규소가 와서 전자를 공유하게 될 거고 옆에 있는 애가 와서 전자를 공유하게 될 거고 밑에 있는 애가 와서 전자를 공유하게 될 거고 이렇게 사방팔방 다 전자를 공유하다 보면은 이 얘를 딱 보면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결국에 8개가 됐죠. 그럼 이제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이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2개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원자와 같이 공유 결합을 해서 아주 안정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좀 전류가 잘 안 흐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주면은 전류가 그 에너지띠 이론에서 봤듯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주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미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 딱히 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전류가 잘 안 흐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도핑을 시킬 거예요. 그 도핑은 여기에 불순물을 섞는 거지. 그러니까 규소가 아니고 규소 자리에 뭐 하나를 딱 집어넣는 거라 여기 어딘가 몇 군데에다가 딱 규소가 아니고 하나의 다른 원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전류가 조금씩 흐르게 됩니다. 왜 흐르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시간 선생님이 한번 온라인 강의로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사람은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보고 뭐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그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한번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아까 몇 개짜리 쓴다 했어? 원자과 전자 4개짜리 쓴다 했죠? 이번에 3개짜리를 군데군데 집어넣는 거라. 3개짜리. 그러면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3개, 지금 붕소를 집어넣었어요. 붕소를 집어넣으면 이제 원자과 전자가 딱 8개로 꽉 채워져야 되는데 얘가 3개다 보니까 하나가 비게 되는 거예요. 이 빈자리가 생기죠. 이런 빈자리는 원래 전자자리인데 이제 빈자리라고 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이제 양공이 되는 거예요. 양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짜리를 써서 양공, 어떻게 보면 이제 플러스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라 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를 띠는 이러한 반도체를 우리는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P형은 파지티브에서 그 P자를 썼다고 하면 됩니다. 그 파지티브 플러스죠. 긍정적인 이런 의미도 있지만 플러스 양의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 양공이 있다. 그러면 걔는 P형 반도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그냥 플러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N형 보고 또 마저 봅시다.
N형 반도체는 그럼 뭐냐면 이번에는 원자과 전자를 4개짜리가 아니고 하나 더 많은 5개짜리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애들 5가짜리를 쓰면은 이제 8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비죠. 하나 비는 게 아니라 하나 남죠. 이 전자가 하나가 남아버리죠. 얘네들 이렇게 남는 이런 경우에 이건 이제 전자가 하나 더 많아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를 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네거티브라고 해서 얘는 N형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전자가 하나 남고 비고 하면 뭐가 좋은데? 라고 이제 물어보겠지. 이제 이런, 만약에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빈자리가 하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옆에 이런 전자 애들이 막 놀러 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또 새로운 양공이 생기죠. 이 새로운 양공은 또 옆에 애가 채우고, 또 여기 생긴 새로운 양공, 옆에 애가 채우고. 즉, 전자의 흐름이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이 전자의 흐름 결국 뭐예요? 이게 이제 전류가 되는 겁니다. 전류. 그러면 이제 에너지 특별히 뭐 많은 에너지를 안 줘도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네.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에너지 준위의 관점에서 에너지 띠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전자가 조금의 에너지만 딱 얻으면 조금 에너지가 얻어버리면 자유전자처럼 막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 띠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빈 공간에 양공이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양공이 만들어낸 에너지 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공이 이제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내서 이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조금 에너지만 얻어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전자들보다 높은 에너지에서 자기는 뛰어놀 수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자유전자가 되는 거라. 그래서 얘는 이제 P형 반도체는 쌤 플러스라 생각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에너지 준위가 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과 띠에 이제 플러스해서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겼다. 여기로 이제 전자가 옮겨지면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그럼 뭐냐?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이거 하나 이래 남는다 얘가. 그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다닐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누구를 꼭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랄랄랄라 가고 싶은 대로 다닐 수 있는,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런 경우를 이제 N형 반도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저 전도띠에서 이제 살짝 마이너스가 된 이런 전자들이 만든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만든 에너지띠가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조금 에너지가 얻어버리면은 전도띠에서 그냥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전도띠의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자가 생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봤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있는 애들, 즉 플러스,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넘치는 애들, 즉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원래 4개인데 얘는 지금 플러스가 돼야 된다 했죠. 그러면 전자가 넘쳐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적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전자가 4개짜리에서 적은 3개짜리를 도핑을 하는 거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얘는 전자가 넘쳐야 되겠죠. 그래서 4개에서 하나 더 많은 5개짜리를 도핑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짜리를 도핑하면은 얘는 양공이 생겨버리고, 결국엔 이 양공이 전하 운반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여기서 봤듯이, 자, 상대적으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말은 전자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은 양공은 그와 반대로 움직이겠지. 그럼 양공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양공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공의 입장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 이 양공이 뭔가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네 라고 해서 양공이 그 운반체 역할을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공이 전하 운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5개를 도핑했고 이 전자가 하나 더 생기고 전하 운반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불순물 반도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장 넘어가서 이제 이 P형과 N형 반도체를 합쳐 볼 거예요. P형과 N형을 이렇게 접합시켜서
이제 전류를 흘러보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교과서에서 마찬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오드 많이 나오는 말이죠. 다이오드라는 말은.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거. 이쪽에는 P형을 만들고 여기에는 N형을 이렇게 서로 붙여가지고 뭔가 전류를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거를 이제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밑에 읽어보면 P형 반도체에서 뭐 N형 반도체 방향으로 전류가 잘 흐르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특성이 있다. 뭐 방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방향성이 왜 생기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합시다. 물 좀 잠시 마시고요. 자,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있는 애들이 그랬어요. 플러스 생각하랬다. 빨간색으로 쓰자. 플러스. 그 다음 N형은 전자가 넘치는 애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P형은 이런 식으로 양공이 있는 애들이에요. 양공, 빈 공간. 그 다음에 N형은 이게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 둘이를 딱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 있는 양공이 막 많고 여기는 전자가 많고 하니까 둘이 이렇게 서로 만나겠죠. 만나면 어떻게 돼? 이 빈자리를 전자가 채우면서 딱 이제 없어지겠죠. 양공과 전자가 딱 만나면서 뭔가 이제 원래의 상태, 뭔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그 소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공과 전자가 이제 만나서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이 소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여기 상대적으로 P형에서는 양공이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를 띠게 될 거고 그 다음에 N형 쪽에서는 전자가 사라졌으니까 플러스를 띠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전자는 자기는 계속 이제 이렇게 전자와 양공이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결합이 일어났어요. 결합이 일어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접합면 또는 다른 말로 이제 공핍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핍층. 전자와 양공이 충분히 결합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뭐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공핍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봐봐. 여기 양공이 더 있잖아. 자기네들끼리 더 이 전자는 여기는 전자는 많고 자기네들끼리 만나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미 있어. 이 마이너스를 뚫고 갈 수 있을까?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마이너스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데 저걸 뚫고 가기에는 또 충분한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더 이상 뚫고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확산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교과서에 설명도 잘 나와 있는데 전자와 양공은 서로 결합하면서 소멸되고 결국엔 접합면에는 뭐 불순물 이온만 남는다. 이거는 뭐 그 선에 얘기한 이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이런 것만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 때문에 뭐 전이차 이런 좀 어려운 말을 하는데 결국 이 전이차가 뭐냐면 전자가 뚫고 갈 수 있는 이런 뚫고 가야 되는 강한 힘이 생겨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강한 힘이 생겨서 이 양공과 전자는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따라서 전류가 이제 더 이상 이 전자가 움직여야 또는 양공이 움직여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건데 전류가 이제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에너지 준위 옆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잘 안 나오니까 이 에너지 준위는 그냥 뭐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살짝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원래라면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원자가 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도 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결합이 되면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에너지 준위에 있는 애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런 밑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얘네들이겠죠. 얘네들은 일로 가고 싶은데 에너지 준위가 맞는 게 없어서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 에너지 준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보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이 그림 위주로 여기 있는 이 그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 전자가 아주 강한 힘 때문에 못 뚫고 간다며 근데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좀 더 결합해서 전류가 더 흐를 수 있겠죠. 그 밀어주는 힘이 이제 뭐냐면 건전지를 끼워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건전지를 끼워줄 때도 만약에 이 힘을 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건전지를 끼우면 더 못 가겠죠. 예, 더 이동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좀 줄일 수 있는, 전자가 충분히 뚫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방향을 맞춰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전류가 좀 잘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옆에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저 살펴보면은, 자, P형에 플러스를 연결을 하고, 이게 P형 쪽에 플러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N형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한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전자가 양공과 만나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이제 플러스 때문에 얘가 못 간댔잖아. 근데 봐봐, 여기에 건전지는 얘네들에 비하면 아주 크지. 뭐 3V, 뭐 6V 뭐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이런 전자의 힘, 건전지를 써버리면은 이 플러스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럼 이 지금 마이너스, 자기는 마이너스인데 이 플러스를 보고 이제 뛰어 들어가게 되겠죠. 뛰어 들어가니까 이제 드디어 양공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공과 결합이 되면 우리는 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움직인 거니까, 또 양공이 움직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전류가 흐르는데, 이 플러스가 계속 건전지가 달 때까지 계속 이 플러스는 유지가 되니까, 얘가 계속 유지되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계속 가겠죠. 그럼 전류는 계속 흐르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는 경우를 우리는 순방향 바이어스다. 또는 뭐 이 전압입니다. 전압 바이어스는 다른 말로 그냥 순방향 전압을 잘 걸어줬다. 순방향 바이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반대로, 자,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다 했잖아.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다고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N형 반도체에 플러스 반대로 걸어줬어요. 플러스를 걸어주면은 이 전자는 자기는 이제 플러스 따라서 갈 건데, 이쪽으로, 안 그래도 전자가 많은데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막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형에는 얘는 플러스가 많은데 이제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자기 또 전기력을 받아서 이쪽에 막 플러스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만나야 전류가 흐르는데, 이 자기네들끼리 더 멀어지니까 더 전류가 못 만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핍증은 더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전류는 막 옮겨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서로 쏠리게 되면 전류가 이제 흐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못 흐르는 경우를 역방향 전압,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방향으로 이제 잘 해줘야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뭐 LED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거든요. 결국에 LED가 발광 다이오드라는 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LED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잘 끼워야 돼. 그냥 전구를 쓸 때는 우리 방향 생각 안 하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엔 플러스 한쪽엔 마이너스 이렇게 끼워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전구 같은 이런 애들은 그냥 이 하나 딱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무 때나 플러스 아무 때나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불이 들어와요. 근데 LED 같은 애들, LED는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죠. LED 같은 애들은 이게 다리 길이조차도 다르거든. 이거는 방향 골라서 하라는 말이에요. 긴 쪽에 이제 플러스를 연결을 해주고 짧은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줘야 LED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발광 다이오드, 영어로는 L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학습지에서 다시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자, 순방향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건전지부터 봅시다. 자, 건전지는 이제 전지라고 합니다. 건전지를 안 하고, 건전지는 우리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죠. 건전지 생긴 이렇게 생겼죠. 이쪽이 이제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이쪽이 마이너스다. 생기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거를 저 과학적인 기호로 나타내면 플러스가 막대기 많이 쓰인다 이가. 그래서 이게 길고, 마이너스 막대기 적게 쓰인다 이가. 짧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또 모를까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쌤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논리 그대로 들고 올게요. 여기. 그래서 순방향이라는 것은 P가 플러스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P는 플러스.
그냥 P가 양공이 많아서 플러스인 거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연결해준다. 이렇게 좀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N형은 마이너스랑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짧게 있어 보이게 씁시다. 그래서 뭐 이쪽은 뭐 상대적으로 플러스 띄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P형은 이렇게 양공이 많고, 그다음에 N형은 이렇게 전자가 많은데 여기 이 사이에서 양공과 전자가 만나서 이제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이게 이제 공핍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런 만나가지고 사라진 경우 소멸이 된 경우를 이제 공핍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핍층이 상대적으로 얇겠죠. 얇다. 왜냐면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전자가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두꺼우면은 쉽게 못 넘어가겠지, 전자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쉽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공핍층이 얇다. 이 전자가 이 플러스를 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쪽 플러스를 보고. 그래서 전자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양공은 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전류가 잘 흐른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마저 해봅시다. 양공은 N형 쪽으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전자는 P형 쪽으로 이동해서 즉 전류가 잘 흐른다. 이게 순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역방향은 뭐냐면 P형은 플러스랑 연결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랑 연결하고, 그 다음 N형은 마이너스랑 연결해야 되는데 플러스랑 연결한, 이런 경우는 역방향이다. 그래서 P형은 이런 식으로 양공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공핍증이 이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얘는 여기는 전자가 많은데 이제 전자들이 이쪽으로,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고 이쪽으로 모이게 되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러면 전자와 양공이 결합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는. 그래서 좀 약간 두껍게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다시. 아이씨. 다시. 자, P형은 양공이 많다고 했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양공이 모이게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는 이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는, 또는 양공이 이동하지 못하는 이런 공핍증이 두껍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얘는 플러스를 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양공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전자들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결국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P형과 N형이 결합된 거라고 했잖아. 이걸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P형과 N형인데, P형은 이제 방향이 있죠. 자, 이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지금 전류는 이렇게 P에서 N 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화살표를 보면은 P에서 N으로 향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다시 지울게요. 그래서 P에서 N형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고려해서 이렇게 된다. 이게 반대로는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해서 이렇게 차단을 시켰다. 이렇게 좀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도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니까 P형, N형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그냥 기호로 표현하면 간단한데. 그래서
P형에서 N형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순방향으로 연결된 거 그려보면은 이제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P형이니까 얘는 플러스랑 연결되고, 얘가 N형이니까 마이너스랑 연결돼. 이게 이제 순방향으로 연결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 들어오는 전류는 다 교류잖아, 교류. 그건 알고 있죠.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 알고 있죠. 직류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우리 그냥 건전지 같은 거 이런 애들은 직류예요. 근데 가정에 집에서 발전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애들은 교류예요. 플러스로 흘렀다가 마이너스로 흘렀다가 플러스로 흘렀다가 마이너스로 흘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봐봐.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회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흘렀다가 이런 식으로 흘렀다가 이런 식으로 흘렀다가 이런 식으로 흘렀다가 전류가 계속 방향이 바뀌는 거라. 그런 거를 이제 뭐 기계에 따라서는 보통 직류만 필요하니까 직류의 한 방향만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기계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기계에서 전부 다 전류를 이제 입력을 시킬 때 다이오드를 통과시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오드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를 못 흐르게 하니까. 역방향으로 걸리면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애들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다이오드를 이렇게 처음 부분에 첨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플러스로 흘렸다 마이너스로 흘렸다가 플러스로 흘렸다 마이너스로 흘렸다 이런 교류를 이제 다이오드에 입력을 시키면 다이오드는 어떻게 이제 출력을 하냐면 플러스만 딱 플러스 흐를 때만 전류가 흐르는 거라. 마이너스일 때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는 거라. 그래서 플러스일 때 전류 흐르고 마이너스일 때 안 흐르고, 플러스일 때 전류 흐르고 마이너스일 때 안 흐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류작용에서는. 그래서 다이오드가 무슨 정류작용을 한다더라 하면은 정류작용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구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이오드가 어디에 이용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LED는 전부 다 발광 다이오드예요. LED. 이거는 이제 다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이 LED는 어떤 애요? LED는 우리 만드는 형광등 이런 거 다 요즘엔 대부분 LED 쓰죠. 그래서 얘는 전류를 빛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에너지 띠 이론 봤으니까 그 에너지 띠 이론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띠 간격에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색깔이 다르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이거 봤죠. 그래서 이 간격이 뭐 크면은 보라색 LED가 되고, 이 간격이 작으면은 빨간색의 LED가 되고, 뭐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띠 간격이 아무래도 좀 키우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파란색 LED는 거의 뭐 만드는데, 빨간색 LED는 조금 빨리 나왔어요. 정확하게 쌤이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빨간색 LED는 뭐 좀 1800년대, 700년대 뭐 이런 식으로 좀 빨리 나왔는데, 파란색 LED는 나오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파란색 LED가 일본 과학자가 개발을 했는데, 그 나중에 2000년대 최근에 2010 쌤이 얼마 전에 물리 전공하면서 들었는데, 전공한 뒤에 이제 노벨상 봤을 때 한 2012년도? 3년도? 이쯤에 파란색 LED, 블루 LED 만들었다고 일본 과학자들한테 노벨상을 줬거든요. 물리 노벨상.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에너지 갭을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쌤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그런 그 반도체 띠 간격에 따라서 LED 방출되는 빛의 색깔이 다르다. 파란색 LED 왜 만드는 게 중요하냐면 LED를 화면에 쓰고 싶은데 RGB가 필요하잖아. 근데 B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디스플레이에 못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을 빨리 만들어야 이 백색광을 만들 수 있는데 파란색이 개발이 안 돼서 그 LED가 조금 늦게 도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 다이오드는 뭐냐면 반대예요. 이거는 나중에 3단은 김기현 선생님하고 아마 배울 겁니다. 얘는 반대로 빛을 가지고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라. 결국에는 태양광 발전 같은 거겠죠. 태양광 발전이 이런 광다이오드를 이용하겠죠. 햇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오드가 이용이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그 후에 뭐 모스펫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반도체들, 그런 높은 기술의 반도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기본적인 개념은 P형과 N형 이 반도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또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런 반도체 이론을 좀 알고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LED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뒷장에 넘기면 이런 뭐 반도체 메모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우리 반도체 역방향 바이어스냐 순방향 바이어스나 이런 것들 그래도 문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또 문제 푸는 거랑 다르거든. 예, 오히려 설명이 더 어렵고 문제가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 반드시 풀어보고 나중에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제때 우리 할 때 좀 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 뒷장 학습지 쌤 나눠준 거 보면은 마지막 장에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6문제도 아니네, 5문제네. 그 5문제 문제 선생님이 붙여놨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쌤이랑 그 풀이 영상 올려둘 테니까 풀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